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가 모레 23일 나온다고 합니다. 단 3일만 근무한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장장 172일이나 걸려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탄핵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하지만 172일 동안 방통위를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민주당은 전략적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애초에 이재명 세력이 줄 탄핵을 남발한 목적은 장기간의 직무 정지를 통한 국정 마비였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 국정 혼란을 부추긴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1차 준비일기부터 2차 준비일까지 고작 7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23일,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35일이나 걸렸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두 번의 준비 기일을 모두 마치고 오늘 벌써 세 번째 변론 기일입니다. 그보다 이틀 전에 탄핵이 가결된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아직 준비 기일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불공정합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증거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얼마나 닥달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은 두 번에 걸쳐서 신속 재판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국회 측에 법무부 장관 탄핵 입증계획서 제출 기간을 무려 2주씩이나 줬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종 제출 기한인 어제까지도 입증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의 짬짬이식 고의지연 전술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은 대통령 탄핵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게 끊임없이 탄핵을 시사하며 협박하고 있고 권한대행 체제의 불확실성은 국정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대행의 대행 외교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고 있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의 극심한 국정 혼란도 우려되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 탄핵의 정적수부터 따져서 국정 안정을 도모해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대 야당의 줄 탄핵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된 만큼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민주당의 탄핵 소추 독재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대통령 탄핵 심판이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10건의 탄핵 소추를 동시에 진행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영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하며 호용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의 파다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대통령께서 이종석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려고 민주당과 협의를 해보라고 해서 협의한 결과 민주당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영배 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 소추인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 소장 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습니까? 또 문영배 대행은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큽니까? 지금 헌재에 계류된 10건의 탄핵은 본질적으로 이재명을 위한 연쇄 탄핵입니다. 문영배 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문제들을 헌재가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헌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오는 2월 6일